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 되지 않는다. 저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없었습니다. 바보 된 것입니다. 저처럼 살지 마세요. 실속을 차려야 바보 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챙기세요. 이기적으로 살아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와 목표를 위해 실속을 꼭 차리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러한 결정들 속에서 실속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필수적인 지혜를 요하는 과정입니다.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 되지 않는다는 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카페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메뉴판에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음료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맛과 향을 자랑하는 이 음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마도 가격, 맛, 칼로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상 속 사소한 선택에서조차 실속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니까요. 실속을 차리고 사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비슷합니다. 정원사는 무분별하게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이 그 땅에서 잘 자랄지, 어느 위치가 햇빛을 잘 받는지 등을 고려하여 식물을 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속 있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더 큰 만족과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실속 있는 삶은 단순히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에세이에서는 실속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실속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좀 더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장식을 버린다. 풍성한 장식보다는 단순함을 선택하는 이들은 실속을 아는 분들이지요.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 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떠올리면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만을 골라 취하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즉, 쓸모없는 장식을 버리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을 좀 더 직접적이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맞닥뜨립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외관을 중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그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고려하곤 합니다. 예컨대 집을 꾸미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벽 하나하나에 예술 작품을 걸고 모든 가구를 디자이너 브랜드로 채울 수도 있지만 실속을 추구하는 이는 불필요한 장식보다는 간결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선택하곤 하지요. 특히 기술 발전이 빠른 요즘 시대에는
새로운 기기나 앱이 넘쳐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앱과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지요. 이처럼 삶에서 진정 필요한 것만을 골라 사용하는 것은 인생을 좀 더 간소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실속 있는 삶은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가을 하늘 아래에서 숨 쉬듯 우리의 삶도 필요 없는 장식을 덜어내고 진정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진다면 얼마나 더 맑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에서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과 실속을 차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실속 있는 삶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듯 실용적인 사람은 삶에서 쓸모없는 장식을 버린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 것처럼 필요한 것만을 쌓아 올리는 이는 쓸데없는 장식 없이도 견고한 존재를 만든다. 둘째,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 실속을 차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마치 향기 좋은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필요한 재료만을 정확히 알맞게 사용하여 결국에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요. 이러한 삶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며 또한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명확한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러울까요? 목적 있는 삶은 마치 등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이 명확할 때 우리는 힘든 산길을 오르며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감나무 밑에서 첫 감을 따던 날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감나무는 제가 직접 심은 나무였고, 감을 심은 목적은 가을이면 감을 따서 말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그 나무를 돌보며 결국에는 그 목적을 이루어낸 그 순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노력과 시간은 헛되지 않으며 그 결과물은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실속 있는 선택을 하면 필요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과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속 있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속 있는 삶은 결국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핵심만을 남기고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상에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목적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가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속을 찾아 목적 있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를 향해 정확히 나아가듯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삶은 우리를 행복의 항구로 안내한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꽃을 피우듯 목적을 가진 삶은 결국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운다.
셋째, 현명한 사람은 항상 결과를 염두에 둔다.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되지 않는다는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명한 사람은 항상 결과를 염두에 둔다라는 주제 역시 현명한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단순히 붓을 대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과 최종 결과를 상상하며 색을 선택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바라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랄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고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저도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집을 구매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의 유지 비용, 위치상의 불편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실속 있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현명한 사람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여러 수를 미리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 수에는 결과가 뒤따르고 그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결과를 얼마나 면밀히 고려하시나요? 혹시 과거의 결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나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명한 결정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지혜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수가 나무를 재단할 때 끝 모양을 상상하듯 현명한 사람은 모든 행동에 앞서 결과를 먼저 그린다. 종달새가 둥지를 튼튼히 짓기 위해 나뭇가지를 고르듯 현명한 이는 미래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설계한다.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깊은 고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실속을 추구하는 삶은 불필요한 장식을 벗어던지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지요. 일상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에도 무엇이 정말로 필요하고 어떤 선택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큰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그저 모든 식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식물이 어울리는 위치와 환경을 고려하여 심습니다. 그 결과 정원은 조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도 실속을 기반으로 하여 조화롭고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실속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먼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마치 겨울을 대비해 여름에 장작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해 현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우리가 더욱 안정적이고
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속 있는 삶은 현명하게 결과를 염두에 두는 삶과 맥을 같이 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가 따르며 이 결과들을 면밀히 고려하는 것은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면 더욱 의미 있고 충족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속을 차리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실속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 되지 않는다. 저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없었습니다. 바보 된 것입니다. 저처럼 살지 마세요. 실속을 차려야 바보 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챙기세요. 이기적으로 살아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와 목표를 위해 실속을 꼭 차리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러한 결정들 속에서 실속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필수적인 지혜를 요하는 과정입니다.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 되지 않는다는 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카페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메뉴판에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음료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맛과 향을 자랑하는 이 음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마도 가격, 맛, 칼로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상 속 사소한 선택에서조차 실속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니까요. 실속을 차리고 사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비슷합니다. 정원사는 무분별하게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이 그 땅에서 잘 자랄지, 어느 위치가 햇빛을 잘 받는지 등을 고려하여 식물을 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속 있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더 큰 만족과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실속 있는 삶은 단순히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에세이에서는 실속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실속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좀 더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장식을 버린다. 풍성한 장식보다는 단순함을 선택하는 이들은 실속을 아는 분들이지요.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떠올리면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만을 골라 취하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즉, 쓸모없는 장식을 버리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을 좀 더 직접적이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맞닥뜨립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외관을 중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그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고려하곤 합니다. 예컨대 집을 꾸미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벽 하나하나에 예술 작품을 걸고 모든 가구를 디자이너 브랜드로 채울 수도 있지만 실속을 추구하는 이는 불필요한 장식보다는 간결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선택하곤 하지요. 특히 기술 발전이 빠른 요즘 시대에는 새로운 기기나 앱이 넘쳐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앱과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지요. 이처럼 삶에서 진정 필요한 것만을 골라 사용하는 것은 인생을 좀 더 간소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실속 있는 삶은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가을 하늘 아래에서 숨쉬듯 우리의 삶도 필요 없는 장식을 덜어내고 진정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진다면 얼마나 더 맑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에서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과 실속을 차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실속 있는 삶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듯 실용적인 사람은 삶에서 쓸모없는 장식을 버린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 것처럼 필요한 것만을 쌓아 올리는 이는 쓸데없는 장식 없이도 견고한 존재를 만든다. 둘째,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 실속을 차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마치 향기 좋은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필요한 재료만을 정확히 알맞게 사용하여 결국에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요. 이러한 삶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며 또한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명확한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러울까요? 목적 있는 삶은 마치 등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이 명확할 때 우리는 힘든 산길을 오르며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감나무 밑에서 첩감을 따던 날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감나무는 제가 직접 심은 나무였고, 감을 심은 목적은 가을이면 감을 따서 말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그 나무를 돌보며 결국에는 그 목적을 이루어낸 그 순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노력과 시간은 헛되지 않으며 그 결과물은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실속 있는 선택을 하면 필요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과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속 있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속 있는 삶은 결국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핵심만을 남기고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상에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목적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가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속을 찾아 목적 있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를 향해 정확히 나아가듯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삶은 우리를 행복의 항구로 안내한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꽃을 피우듯 목적을 가진 삶은 결국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운다. 셋째, 현명한 사람은 항상 결과를 염두에 둔다.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되지 않는다는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명한 사람은 항상 결과를 염두에 둔다라는 주제 역시 현명한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단순히 붓을 대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과 최종 결과를 상상하며 색을 선택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바라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랄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고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저도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집을 구매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의 유지 비용, 위치상의 불편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실속 있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현명한 사람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여러 수를 미리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 수에는 결과가 뒤따르고 그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결과를 얼마나 면밀히 고려하시나요? 혹시 과거의 결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나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명한 결정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지혜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수가 나무를 재단할 때 끝 모양을 상상하듯 현명한 사람은 모든 행동에 앞서 결과를 먼저 그린다. 종달새가 둥지를 튼튼히 짓기 위해 나뭇가지를 고르듯 현명한 이는 미래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설계한다.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깊은 고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실속을 추구하는 삶은 불필요한 장식을 벗어던지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지요. 일상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에도 무엇이 정말로 필요하고 어떤 선택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큰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그저 모든 식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식물이 어울리는 위치와 환경을 고려하여 심습니다. 그 결과 정원은 조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도 실속을 기반으로 하여 조화롭고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실속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먼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마치 겨울을 대비해 여름에 장작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해 현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우리가 더욱 안정적이고 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속 있는 삶은 현명하게 결과를 염두에 두는 삶과 맥을 같이 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가 따르며 이 결과들을 면밀히 고려하는 것은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면 더욱 의미 있고 충족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속을 차리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실속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 되지 않는다. 저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없었습니다. 바보 된 것입니다. 저처럼 살지 마세요. 실속을 차려야 바보 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챙기세요. 이기적으로 살아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와 목표를 위해 실속을 꼭 차리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러한 결정들 속에서 실속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필수적인 지혜를 요하는 과정입니다.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 되지 않는다는 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카페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메뉴판에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음료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맛과 향을 자랑하는 이 음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마도 가격, 맛, 칼로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상 속 사소한 선택에서조차 실속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니까요. 실속을 차리고 사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비슷합니다. 정원사는 무분별하게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이 그 땅에서 잘 자랄지, 어느 위치가 햇빛을 잘 받는지 등을 고려하여 식물을 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속 있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더 큰 만족과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실속 있는 삶은 단순히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에세이에서는 실속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실속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좀 더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장식을 버린다. 풍성한 장식보다는 단순함을 선택하는 이들은 실속을 아는 분들이지요.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떠올리면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만을 골라 취하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즉, 쓸모없는 장식을 버리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을 좀 더 직접적이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맞닥뜨립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외관을 중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그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고려하곤 합니다. 예컨대 집을 꾸미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벽 하나하나에 예술 작품을 걸고 모든 가구를 디자이너 브랜드로 채울 수도 있지만 실속을 추구하는 이는 불필요한 장식보다는 간결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선택하곤 하지요. 특히 기술 발전이 빠른 요즘 시대에는 새로운 기기나 앱이 넘쳐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앱과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지요. 이처럼 삶에서 진정 필요한 것만을 골라 사용하는 것은 인생을 좀 더 간소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실속 있는 삶은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가을 하늘 아래에서 숨쉬듯 우리의 삶도 필요 없는 장식을 덜어내고 진정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진다면 얼마나 더 맑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에서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과 실속을 차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실속 있는 삶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듯 실용적인 사람은 삶에서 쓸모없는 장식을 버린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 것처럼 필요한 것만을 쌓아 올리는 이는 쓸데없는 장식 없이도 견고한 존재를 만든다. 둘째,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 실속을 차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마치 향기 좋은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필요한 재료만을 정확히 알맞게 사용하여 결국에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요. 이러한 삶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며 또한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명확한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러울까요? 목적 있는 삶은 마치 등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이 명확할 때 우리는 힘든 산길을 오르며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감나무 밑에서 첫 감을 따던 날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감나무는 제가 직접 심은 나무였고, 감을 심은 목적은 가을이면 감을 따서 말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그 나무를 돌보며 결국에는 그 목적을 이루어낸 그 순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노력과 시간은 헛되지 않으며 그 결과물은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실속 있는 선택을 하면 필요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과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속 있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속 있는 삶은 결국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핵심만을 남기고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상에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목적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가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속을 찾아 목적 있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를 향해 정확히 나아가듯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삶은 우리를 행복의 항구로 안내한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꽃을 피우듯 목적을 가진 삶은 결국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운다. 셋째, 현명한 사람은 항상 결과를 염두에 둔다.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되지 않는다는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명한 사람은 항상 결과를 염두에 둔다라는 주제 역시 현명한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단순히 붓을 대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과 최종 결과를 상상하며 색을 선택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바라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랄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고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저도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집을 구매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의 유지 비용, 위치상의 불편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실속 있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현명한 사람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여러 수를 미리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 수에는 결과가 뒤따르고 그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결과를 얼마나 면밀히 고려하시나요? 혹시 과거의 결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나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명한 결정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지혜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수가 나무를 재단할 때 끝 모양을 상상하듯 현명한 사람은 모든 행동에 앞서 결과를 먼저 그린다. 종달새가 둥지를 튼튼히 짓기 위해 나뭇가지를 고르듯 현명한 이는 미래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설계한다. 실속은 차리고 살아야 바보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깊은 고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실속을 추구하는 삶은 불필요한 장식을 벗어던지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지요. 일상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에도 무엇이 정말로 필요하고 어떤 선택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큰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그저 모든 식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식물이 어울리는 위치와 환경을 고려하여 심습니다. 그 결과 정원은 조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도 실속을 기반으로 하여 조화롭고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실속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먼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마치 겨울을 대비해 여름에 장작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해 현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우리가 더욱 안정적이고 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속 있는 삶은 현명하게 결과를 염두에 두는 삶과 맥을 같이 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가 따르며 이 결과들을 면밀히 고려하는 것은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면 더욱 의미 있고 충족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속을 차리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실속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